결혼 7년 차인 안 씨는 올해 남편이 꿈에 바라던 대기업 이직에 성공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꿈 같은 바람은 남편이 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 때문인데요. 미혼녀인 남편의 상사는 밤 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도 없는 남편은 상사의 차를 함께 세차하고 퇴근 후 마사지샵까지 함께 간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행각에 기가 찬 안 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라면서 오히려 안 씨를 의처증 환자로 몰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과 직장 상사의 의심스러운 행각들. 안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한 언론에 소개됐던 사연을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장 상사, 그것도 미혼 여성과 마사지 샵까지 간다. 자, 오늘 사연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이 남편이 그러면 이직하기 전에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 네, 맞습니다. 이 남편이 2년 동안 대기업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또 이 남편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도 혼자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남편이 올해 초에 드디어 대기업 이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부부는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남편이 첫 출근을 한 이후부터 발생을 한 건데요. 이 출근을 해보니까 남편 직속 상사가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가 남편한테 계속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업무적으로 연락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일단 연락의 횟수부터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내용도 좀 이상합니다. 일단 연락을 어느 정도로 자주 하냐. 그냥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퇴근하고 밤늦은 시간 막 뭐 새벽녘에도 연락이 오고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지금 보이네요? 조금. 근데 우리가 보통 연인 간에 가장 많이 이제 할 말 없을 때 보통 많이 남기는 게 바빠?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빠는 상사가 갑자기 부하 직원한테 할 그런 멘트들이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예요. 저녁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나 지금 조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는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완전히 순수하게 개인적인 일들을 일상에 관련된 내용들로 연락을 계속 저렇게 주고받는데 남편은 항상 또 직장 상사의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자연 기자한테 주말에 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아 정말 주말에 미안한데라는 전제를 하죠. 전제를 하고 다음 주 뭐 아이템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바빠? 이런 건 안 하죠. 바빠? 아니 문제가 있다는 표정인데 지금?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죠. 확실히 해줘야 돼요. 네,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면 문제 없다 그러죠. 나 지금 약간 끝나고 얘기하고요. 자, 승현님. 네네. 근데 이제 상사니까 네. 남편도 지금 주말에는 가급적 톡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대기업이라면서요. 2022년 대기업 안에 갑질 방지라고 만들어 놓은 얼마나 많은 청청의 그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직장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동료에게 이 행동했으면 100% 갑질이에요. 갑질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 안 씨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했지만 안 씨도 부인도 사회생활이니까 좀 이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전화 바빠? 뭐 먹었어? 이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옵니다. 이 남편이 1시간 반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건데 그 상사가 오는 거예요, 집까지. 근데 상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삥 둘러서 오는 길인데 남편을 위해서 차를 타고 차를 같이 카풀을 하자고 오는데 그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같이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이런 상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차를 같이 타고 갔답니다. 최고의 선배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뭐 저도 직장 생활 좀 했지만 소장님 이런 상사는 없습니다. 네, 이 상사는 너무 티를 냈는데요. 네, 이 후배를 아주 마음에 든다. 이성으로 마음에 드는 행동이죠. 이건 사인이죠. 무슨 그렇게 확신하세요? 전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톡 정도는 뭐 일이 있거나 뭐 친하면 뭐 하는데 뭐 보는데 오늘 진짜 재밌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무슨 차 카풀을 삥 돌아서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그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말에도 이제 이 상사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 씨 뭐 좀 나올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주말까지 불러내나? 그러고 이제 갔다 오길래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 상사하고 같이 세차하고 왔어. 아니 왜 사차를 같이 해 주말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맨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 차 같이 타는데 세차 정도는 그냥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당신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백 변호사님, 저 사파 좀 보세요. 보통 저게 이제 세차가 아니라 사파가 너무 저기. 예, 아니, 너무- 물론 저희가 약간 네, 조금 네. 이제 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세차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야 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해봐 뭐 이러면서 물을 지금 차에도 안 뿌리잖아요. 그 세차가 나오는 아니라는데. 세차 물놀이. 워터건이라고 해야 되나? 저 건의 방향이 총구의 방향이 차가 아니네요. 차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올게요. 일단 이게 좀 들어보면은 약간 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합리화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부인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부인 안 씨가 이들 사이에 이거 뭔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챈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안 씨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관계가 너무 수상해서 이 안 씨가 남편 자는 사이에 몰래 휴대전화를 좀 본 겁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화는 모두 삭제돼 있었고요. 이 문자 내역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결제 내역이었는데 바로 마사지샵에서 결제한 내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이제 살펴보니까 남편이 직장 상사랑 같이 장례식 간다고 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의심이 확신이 돼서 남편을 깨워서 마사지샵은 대체 왜 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장례식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그 상사랑 같이 마사지 좀 받은 거다. 그것뿐인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잠을 깨운 거냐. 그리고 너 지금 내 휴대전화 본 거냐. 선을 단단히 넘었다. 라면서 휴대전화 몰래 본 안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여성 상사와 마사지 샵을 간다. 승희 의원님도 직장 생활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이 직장은 11년 차.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천지분간 안 되는 소리고 좌충우돌하는 소리고 이런 행동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 회사에서 잘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갑질이라고 신고하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직장 상사가 저한테 야, 승 나와 같이 마사지 샵에 가자. 왜 가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가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가 되고 저 부적절한 언어를 고충 처리에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큰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이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는데 저는 이 부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야근하는 걸까? 정말 맞는 걸까?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은 직장 상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는 거죠. 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남편과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사지 숍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상사 그것도 미혼 여성의 상사와 함께 가기에는 유부남이 가기에는 뭔가 좀 이게 좀 어색한 공간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지금 그 마사지 숍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네, 100%입니다. 100%. 왜냐하면 집에까지 갔어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싹싹싹 비는 게 차라리 난 건데 여기서도 뭐라고 이 남자 얘기하냐면 회사에서 일할 게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퇴근하라고 전력을 차단했대요. 그래서 일할 곳이 없어서 급하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상사의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널린 게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카페도 얼마나 좋은 카페가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너무 화를 내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도대체 상사네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속을 다 보이는 겁니다. 당신 내 승진길 막고 싶어? 도대체 왜 이래? 나 당신처럼 쫀쫀한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그냥 차라리 이혼하자. 난 집을 나갈래.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인 안 씨의 워딩이 아니라 남편의 워딩이었습니다. 남편의 워딩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 그러고 그냥 나간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 백 변호사님이 아까부터 이 사연을 계속 소개하면서 네. 계속 혼자 웃고 계세요. 재밌잖아요. 아니 제 느낌은 약간 아니, 그러니까 달랐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마사지 샵 같은 것도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곳인데 거긴 연인들끼리 가는 데요. 친구나. 아니 그렇죠. 동성 친구나. 보통 동성 친구보다는 보통 연인들끼리 보통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같이 갔다는 것도 그렇고 원래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걸리면 오히려 더 세게 나갑니다. 한 번 물러나면 끝이거든. 마사지숍에서 잘못했어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들통나니까 모든 걸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 결국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혼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백 변호사님이 워낙 이제 많은 그런 사례를 이제 상담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위축되면 인정.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게 나가서. 더 세게 나가고 당신이 문제가 있어라고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여자분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얘기하다 보면 남편이 분명히 100% 잘못했는데 자기가 계속 잘못했다 그런대요. 근데 그게 보통 약간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이 남성도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패턴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여자 직장 상사와 과하게 친밀한 남편 내 승진길 막지 마!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 야,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지금 이 남성 입장에서는 딱히 뭐 예를 들어 성관계한 게 걸렸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상사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고 나도 일하는 과정에서 뭐 불가피하게 하는 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형사적으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혼 사유 중에 부정행위, 그러니까 소위 바람을 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연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근데 상사하고 문자는 왜 지워요? 그러니까 문자는 왜 지워요? 아니 뭐 또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 아니 괜히 또 이거 봐가지고 오해할까봐 내가 지웠다. 오해할 문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으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지웠다는 건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간에 했던 행동들 뭐 밤늦게 또 저녁에 늦게까지 뭐 바빠 뭐 이런 거 나 지금 뭐 재벌집 막내들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계속 친밀하게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대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이 아내분께서도 걱정되실 것 같아요. 남편이 너 때문에 지금 문제니까 너 이혼해. 너가 의처증이야. 이런데 그냥 당당하게 이쪽에서 먼저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도 뭐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외도로 조짐이 보인다 아니다의 판단은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그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이혼을 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좀 뭐 이렇게 좀 만류하시겠습니까? 이미 마음 떠났어요. 누가요? 남자. 남자의 마음은 이 자기 부인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여성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크잖아요. 저는 그냥 이 그 여성분에게 일반 대기업의 직장 생활, 일반 공기업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상사가 하는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직장에서는 갑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에게 그 부인이 직접 이 상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알리십시오.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 이 상사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기의 품위 유지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이혼하시고 이 직장 상사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너무 못마땅한데 직장 상사에게도 좀 따끔한 경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 신고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오히려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갑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갑질이 아니라는 취지는 이 남편이 사실상 지금 불륜행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 그리고 이 직장 상사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회사에 이거를 갑질이라고 아내분이 신고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 그건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 신고를 하는 거는 그 신고 고충 처리 상담소는 바깥에 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질 뭐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갑질이 아닌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품위유지 위반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판단해서 판단하시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자, 소장님. 네, 저는 뭐 마음이 떠난 거는 승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편분이 지금 마음이 아내한테 떠나고 상사한테 가 있는 거는 맞죠. 근데 그 마음은 사실 뭐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이 커플은 아마도 같이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남편을 2년이나 뒷바라지한 부인을 입사하자마자 이렇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배신할 수 있다는 건 언제라도 아내를 배신하고 가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더 뒤에서 더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마음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그 남편의 실체를 안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이도 기르셔야 되고 남편의 배신 앞에서 이 여성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혼하시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이성적으로 좀 차갑게 생각하시는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많이들 그냥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베리 페리님은 집에서 재택근무 재밌었겠네요 하셨고요. 요아킴님은 승진길이 아니라 새살림길이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해달 별꽃 이야기님이 나중에 숙박업소 영수증 나와도 너무 잠이 와서 잠깐 눈만 붙이고 왔다고 둘러대겠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이 뭐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사연이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